예, 연말이 되면서 올해 경제 성적이 어땠는지 속속 나오고 있죠. 그중 오늘 나온 1인당 GNI, 즉 국민 총소득, 총생산이 아닙니다. 총소득 전망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화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년에 3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우선 상당히 좀 놀랍지만 이렇게 오르는 만큼 왜 내 생활에선 체감이 안 되느냐? 남들만 돈을 버나? 이런 논란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1인당 GNI가 얼마냐면 3만 달러, 아직 그거보다는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추정치가 이제 그랬고요. 내년에 이제 3만 달러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요. 먼저 이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GNI,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GDP와 함께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한 나라의 경제를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서 많이 쓰이는 그런 지표인데요. 한 해 동안에 생산 활동에 참여했던 가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가 그 생산 활동에 참여했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을 다 합친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의 소득까지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 국민의 구매력을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지표인 거죠. 자, 이거를 인구수로 나눈 게 1인당 GNI인 건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은 1970년에 225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5년 만에 1만 달러가 됐고요. 또 그리고 12년 만에 2만 달러,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8년 만인 2015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속도인 거는 맞는 셈인 거죠. 숨차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뛰어오느라고 오늘 김필기 기자가 숨이 굉장히 찹니다. 제가 시간을 좀 벌어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경제가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이런 통계가 이게 와닿질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아까 8년만, 10년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잖아요. 최근 성장을 이렇게 숨가쁘게 성장을 한 비결은 명확합니다. 내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경제연구원의 박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러겠죠. GNI라고 하는 게 이제 특성상 이제 환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측면이 있고. 이 1인당 GNI는요, 한국은행에서 매년 3월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예상치를 한국은행이 아니라 경제연구원에서 미리 내놓은 거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계를 할 때는 원화로 집계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2010년 이후에 쭉 이제 상승폭이 그다지 높진 않다가 이 노란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2,790만에서 2,780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은요, 훨씬 더 상승한 폭이 가파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2010년 달러당 환율을 좀 봐야지 되는데요. 그때 이제 환율의 차이 때문에 이런 기울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2010년에는 환율이 1,156원이었던 게 매해 조금씩 떨어져서 2014년에는 1,052원으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강세된 원화 가치로 계산을 하니까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 3만 불 시대가 금세 오게 된 거죠. 환율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왜 IMF 때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환율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죠? 따라서 통계를 어느 것으로 원화 베이스로 하느냐, 달러화 베이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고 1인당 3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넘는데 그거를 만일에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하긴 요즘 단독 가족 많이 있습니다만은 4인 기준으로 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GNI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를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계가 번 돈,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가계가 번 돈, 그리고 또 기업이 번 것, 정부 수입, 이걸 다 합쳐서 그래서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중 우리나라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1%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니까요.
1인당 GNI가 3만 달러라고 해서 정말 이게 다 국민들 손에 쥐어지는 거는 아닌 거죠. 예. 근데 가계가 지금 61.2%로 그나마 이 중에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있으나 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른 나라의 전체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과 예.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따져보면 우리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업은 돈 벌지만 가계는 못 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총소득 전체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우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예, 예. 예, 일단 미국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2%고요. 상당히 높네요. 예, 그다음에 영국은 69%, 또 일본은 64% 정도입니다. 예. 자, OECD 국가 가운데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25개 국가 가운데 18위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예. 이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 너무 적고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이 좀 크다 이런 지적이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 벌어들인 돈을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가지고 가계를 해서 나누면 이런 게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겠으나 예, 다른 지표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부채 같은 거 안고 있어도 요즘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거 다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온 지표가 바로 그 1인당 PGDI라고 하는데요. 좀 복잡해지네요. 1인당 가계총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좀 다소 어려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예,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한 집에서 예, 처분 가능한 거,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그게 얼마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PGDI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좀 이제 계산을 조금 더 해보면은요. 이 가계 부분, 1인당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했던 가계 부분에서요. 예. 세금이나 연금 같은 부분을 빼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소득 부분에서 이제 정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부분만 보자라고 해서 나온 그런 지표입니다. 예. 자, 이걸로 보면은요. 2013년에 조금 전 제가 보여드린 그 지표에서 1인당 GNI 26,000달러였지 않습니까? 총소득. 예, 예. 총소득으로 따지면은요. 근데 1인당 PGDI는 어떻게 되느냐? 쓸 이 수 있는 지표는, 돈. 예, 쓸 수 예. 있는 돈은 14,69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네요. 예. 예. 자, 그러니까 1만 달러 이상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이걸 환율로 치면요. 예. 그죠? 예. 근데 1인당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하고는 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런데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는 예. 바로 두 지표 간의 증가 속도 차이입니다. 자, 1인당 GNI가 증가했던 속도만큼 1인당 PGDI가 증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2009년만 해도 둘 사이의 격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작점에서는 한 6,000달러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격차가 나더니 2013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1,500달러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니 우리 국민 총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꼭 가계가 이 손에 쥘 수 있는 돈까지 목까지 함께 늘었다고 볼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예, 예.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뭐랄까 쓸 수 있는 돈은 조금밖에 안 늘어났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가계 빚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예, 근데 저건 그만큼 이제 기업들은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걸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의한 착시 현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치자면 그렇게 많지 않다. 가계로 예. 돌아가는 건 얼마 안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수출의 기단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가 참 중요하다는 점 여러모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다음 그림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계 소득이 좀 늘고 또 쓸 돈이 잘 공급이 돼야지 내수도 살아난다는 점. 예. 1인당 GNI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시 한번 잘 떠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팩트체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